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 어떤 거죠? 자산 분배랑 어, 자산 배분. 자산 배분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뭐 5대5 이렇게 정하는 거, 주식하고 채권을 5대5 정하는 거하고, 전체 자산 배분은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 좀 좋을 것 같으면 좀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주식이 나쁠 것 같으면 주식 비중을 그 좀 줄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 주식시장 아니면 채권시장에 대한 어떤 시점 선택을 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종목 선택.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고, 사람마다 시점 선택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종목 선택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성과 평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시점 선택 능력이 있는지 종목 선택 능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일단은 각자 자기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과 평가하는 거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시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거를 한번 본 거예요. 그냥 코스피를 놔둬놓고, 96년부터 2020년까지 294개월인데, 264개월 동안에 월별 수익률이 있을 거니까 그 월별 수익률의 분포를 지금 그림을 그린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예요? 0%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30%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30% 이상인 경우도 작긴 하지만 있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30%인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마이너스 30%인 그 시점에 내가 투자를 했더라면, 그러면 이제 뭐 반토막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 제가 무작위로 해가지고 만약 한다면 수익률이 0보다 큰 달의 퍼센티지가 54%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반반이죠. 물 반 고기 반이니까 어째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어째 하면 못 될 수도 있는데, 위험은 상당히 큰 것 같다는 거지. 월별로 보더라도 플러스 30%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20%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것 가지고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까지는 아직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미국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996년부터 2011년까지를 가지고, 이때 거래일이 총 4천 거래일인데, 그 중에 10일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4천 거래일 동안 하면 연평균 한 7.8% 수익률이 나와요. S&P에 투자했더라면. 그런데 가장 높은 10일을 놓치면 팍 떨어지죠. 4.1%. 가장 높은 20일을 하면 또 팍 떨어지고요. 가장 높은 30일을 놓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40일 놓치면 마이너스 2.3%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점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혹시 이날들 놓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내가 전술적 자산 배분한다고 주식을 그냥 투자 안 하고 있다가, 어떨 때는 주식을 100% 했다가 하다 보면, 어, 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7.8%, 4.1%니까, 얼마지? 3.7%를 놓치는. 그게 10일 안에 그 3.7%, 연간 3.7%가 그냥 발현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선 거래일 중에 10일을 놓칠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시점 쓰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전략자산 배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종목 선택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걸 해서,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이 뭐 어떤 해냐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해죠. 주가가 막 올라갔던 그런 해잖아요. 그 해에 무작위로 내가 만약 어떤 종목을 선택했더라면 이 분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지금 이 분포입니다. 보니까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 넘어가는 까지 막 엄청나게 범위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물론 플러스 90% 이상인 그런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90%인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토막도 아니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뭐예요? 그 100% 이상인 종목도 11% 정도예요. 그러니까 잘 찍었으면 뭐 굉장히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반토막 나는, 이게 지금 이게 이래 돼야 되네. 마이너스 50%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보는 게 2% 정도. 그러니까 100종목 중에 2종목은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토막 나면 그 다음번에 그거 복구하려면 100% 수익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100% 수익 올리는 게 지금 보니까 쉽지 않네. 이해해도.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이상 될 확률이 11%고 50% 이하일 확률이 2%니까 그럼 이 확률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주식 투자 그 종목 선택하는 게 괜찮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유의할 거는 뭐였어요? 손실 회피였지 큰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익을 보면 돼요. 그냥 연 10%만 달성해도 요것만 달성할 수 있어도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연도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은 뭔가 굉장히 괜찮은 해기 때문에 사실은 물반 고기 반이 아니고 고기가 좀 더 많은 해였잖아요. 근데 어떤 해는 물반 고기 반이 아니고 물이 더 많은 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22년까지 해서 연도별로 한번 계산해 본 거죠. 그래서 보니까 표준 편차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령 2018년에 평균은 마이너스 7.46%였는데 이게 48.73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했을 때 48%.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평균이 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플러스 1표준 편차면 0 더하기 48.73%니까 플러스 50% 되는 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0% 되는 거나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어떤 해는 그 거리가 100%인 해도 있어요. 이 해네.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에는 종목의 이 회담 편차가 엄청나게 컸던 해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때 이 아래쪽을 우리가 선택해 버렸다면 그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0%를 초과하는 비율이에요. 예. 그 비율을 보면 50% 이하인 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18년 별로 안 좋은 해였던 것 같네. 그래 가지고 물반 고기 반이 아니고 물이 30이 물이 70인 해였다는 거지. 그죠? 예. 그다음에 2019년도 뭐 반반은 아니에요. 47.8%니까 더 적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2022년 13.3%. 그러니까 이 해에 걸렸으면 완전 박살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종목 선택하는 것도 결코 쉬운 조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대안은 뭐냐면 코스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의 비중, 이게 요거네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 해에는 코스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 종목의 비중이 한 51% 되니까 그래도 꽤 괜찮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았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해는 어때요? 2019년 36.1%.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 투자하는 게 더 나았겠죠. 그죠? 2020년도. 이 해에는 뭐 물만 고기 반이었고, 그 다음에 2020년, 22년에도 뭐예요? 코스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고 있는 게 45%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냥 벤치마크에 ETF에 주가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비전문 투자자이고, 그러면 전문 투자자인 연기금 같은 경우에 시점 선택 능력과 종목 선택 능력이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시점 선택 능력, 종목 선택 능력이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국 결과입니다. 미국 결과. 이 86년도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 논문의 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금 이 전체 만약 그냥 전략자산 배분만 했으면 10.11% 했을 건데 시점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거 합치니까 9.44 성과가 더 나쁘네. 그죠? 이 자산 배분하고 그다음 종목 선택을 하면 성과가 더 나쁘네. 그래서 타이밍도 못했고 셀렉션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실제 포트폴리오는 9.01%. 그러니까 이 연기금 조사도 전문 투자자인 연기금 조사도 오히려 손해를 본 거네요. 그래서 타이밍 능력이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능력이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연기금의 평균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 시점 선택도 하지 말고 종목 선택도 안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결과입니다. 금융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고영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재무관리 연구에다가 실은 논문인데요. 이렇네요. 이 총수익률이 있는데 총수익률이 3.69%인데 그런데 이 전략자산 배분이 3.6%. 그러니까 이 총수익률의 거의 대부분은 전략자산 배분이에요. 그리고 이 전술자산 배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연기금들도 시점 선택은 잘 못하네. 예. 종목 선택은 0.21%네. 그러니까 조금 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연기금은 주로 전략자산 배분하고 종목 선택 가지고 뭔가 돈을 좀 벌었는데 시점 선택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게 결론이네요. 그죠? 예. 이 전체 연기금의 전체 수익률에 전략자산 배분이 거의 98%. 그러니까 그냥 골목 잡은데 이런 거 왜 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주식 50, 채권 50 이렇게 딱 정해놓고 주식 ETF에 50%, 그다음 현금 50% 이렇게 채권 ETF 투자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현금 50% 해가지고 그냥 뭐 CMA 계산한 MMF 계산하면 이자 좀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 하고 그냥 주식 50% 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략자산 배분은 굉장히 높은데 비중이 높은데 얘들은 비중이 굉장히 적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연기금들이 기본적으로 패시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전술자산 배분도 하고 약간의 종목 선택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벤치마크에 투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비중을 시황에 따라 가지고 바꾸지도 별로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왜 그래요? 연기금들이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게 아니니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전술자산 배분이나 종목 선택은 별로 하지 말자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패시브는 아니고 약간의 액티브지 매우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은 이런 거죠. 나는 연기금보다 훨씬 더 종목 선택 능력이 있을까? 나는 연기금보다 시점 선택 능력이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아까 국민연금 직원 수가 몇 명이라고? 기금운용본부가 300명인가? 그게 그 사람이 전업으로 그 짓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그 운영력으로 뽑혔으니까 업계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 거기 지금 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 능력이 그렇게